뭐 이렇게 뭐 쉬운 듯한 그런 부사가 어느덧 거쳐 뭐 부사 절까지 넘어와서 이 부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대단위에게 이제 천천히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부사가 가진 아주 최대 장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부사가 가진 최대 장점 세 가지가 뭐라 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물어본 것 같은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쓰는 위치가 자유롭다 그랬어요. 문법적인 제약을 최소한 덜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다 그랬죠? 단어가 널려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동네방네 뭐 모든 형용사가 전부 다 부사가 될 수 있고 또 모두 단어 자체인가 부사가 있는데 또 모든 형용사가 부사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단어가 널려 있어요. 또 어떤 또 장점이 있어요. 부사는 썼다 그러면 무조건 글의 레벨은 높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나는 할 수 있는 글의 레벨이 I went밖에 없는데요. I immediately went. 나는 즉시 갔어요. 나이스. 선생님, 나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말음이 I see 밖에 없는데요. 레벨 1, 그죠? I silently see. 나이스, 그죠? 그래서 부사는 썼다 그러면 글의 레벨은 높아갑니다.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리피트 했어요. 자, 오늘 파트 제가 페이퍼를 나눠줄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빠른 속도로 리뷰합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다음에 오늘 페이퍼 받자마자 제가 앞에서부터 훑을 때니까 지난 시간에 수업 들었던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리뷰하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부사철을 부사구로 고쳐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많이 고칩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나무 모자라시는 분. 오케이.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을 쓰세요.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 이거 내가 여러 번 반복하죠. 그죠?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 내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은 거 쓰길 바래요. 내가 얘기할게요. 명사. 그죠? 항상 그거 먼저 써야 돼. 그 다음에 뭐요? 동사. 그 다음에 뭐죠? 명사. 한번 끊어요. 그죠?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이라 그랬죠. 그죠? 영어는 이 단어 배열 구조를 가지고 써집니다. 전치사, 동사, 미안해. 소리 지른 바람에 내가 지금 헷갈렸어요. 명사, 동사, 명사, 한번 끊고, 전치사, 명사. 가장 이상적인 그 단어 배열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스타일로 글을 쓰는데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으면 영어하기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죠. 2번요. A하고 B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뭘까요? A. I see people visit, they laugh, everyone runs, we follow, we enjoy. 이거랑 B번. Street parking, historically famous place, surprisingly expensive cars, body shop, dead end street, flea market. 두 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얘기해 볼게요. A. 주어 동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속 주어 동사, 계속 반복이 하나도 예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B번 봐볼게요. 주어 동사가 없어요. 명사는 눈에 보인다 이거야. 형용사 눈에 보인다 이거야. 주어 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A번은 주어 동사가 계속 보이고 B번은 주어 동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A번은 문장이라고 그러고 B번은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벌써 앞에 A번은 문장이라는 용어를 전달해 줬는데 B는 용어가 없어서 자꾸 문장이 아니에요. 자꾸 그래. 그러니까 그럼 B도 용어를 주자. 그래서 B에 생기는 용어가 뭐죠? 구라는 용어를 전달해 주게 되죠. 그죠? 3번 봐볼게요. 문장이란 뭐를 반드시 찾아볼 수 있대요. 뭐 찾아볼 수 있어요?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뭐요? 주어와 동사는 주로 문장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주로 문장 어느 부분에 찾아볼 수 있어요? 앞에, 중간에, 뒤에 주로 어느 부분에 찾아볼 수 있어요? 주로 문장 앞쪽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죠. 선생님, 나는 뒤쪽에 쓴 것도 봤는데요. 뒤쪽에 친구 썼는데 친구가 그 영어 잘하는 애가 썼는데 걔가 뒤에다가 주어 동사 썼던데요. 어떤 케이스죠? 걔가 틀렸어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케이스죠, 그죠? 조동사 항상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데 걔가 뒤에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항상 앞쪽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내가 반드시라 그랬어요, 그죠? 반드시 앞쪽에 찾아볼 수 있어요. 네 번째, 구란. 뭐가 구예요? 구란 뭐죠? 주어 동사가 없어요. 주어 동사가 없으면 문장의 어느 자리에 주로 쓰이나요? 이건 앞쪽 뒤쪽으로 말하면 안 되고 주로 문장의 명사 자리에 주로 보입니다. 선생님, 거기서 좀 헷갈리는데, 내가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그 위에 B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구죠, 그죠? 거기 있는 구를 내가 명사 자리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뭐 해볼까요? historically famous place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는 구를 내가 한번, 명사 자리에 집어넣어 볼게요. 명사가 모두 몇 군데가 있어요? 세 자리가 있죠, 그죠? 됐죠?
쓸게 여기다가.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울 순서 명사, 동사, 명사, 한번 끊고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됐죠. 명사 어디 있어요? 세 자리인데. 그러면 결국 뭐예요? 구는 주로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고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구를 이 세 자리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한 케이스도 못 집어넣는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부터 넣어볼게요. Historically famous place를 넣어볼게요. 그죠? 넣어볼게요. Historically famous place is important.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는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는 중요합니다. 앞에 썼어요. 그죠? 여기 써볼게요. 여기 써볼게요. I know. 나 알아요. I know historically famous places. 되네. 세 번째 들어갔다. 그죠? 여기 어때요?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집어넣으려면 그 앞에 뭐가 보여야 돼요? 전치사가 보여야 되죠. 그럼 제가 전치사 얘기해 볼게요. I am. 나는 interested in. 나는 어디에 흥미가 있어요? I am interested in historically famous place. 집어넣었죠, 그죠? 진짜 다 되네. 진짜. 모든 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어 보는 센스입니다. 자꾸 보면은, 자꾸 듣고 연습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무작정 본다라기보단 미리 얘가 어디 올지 미리 알고 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모든 구는 주로 명사 자리에 쓰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째요. 문장과 구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있어요. 뭐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주어만 있어서도 안 돼요. 동사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문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과 구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주어와 동사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기준이죠. 그 다음 6번째요. 절의 최소 단어 개수가 몇 개요? 페이퍼. 절의 최소 단어 개수가 몇 개죠? 2개. 문장의 최소 단어 개수가 몇 개요? 1개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죠? 주로 우리가 1개 있으면 그거를 words, 단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사 위치 네 군데 얘기해 보시겠어요? 내가 얘기해 볼게요. 비동사 D, 일반 동사 앞, 문장 맨 앞도 가능하고 문장 맨 뒤도 가능하죠. 그죠? 주로 이 네 군데 위치가 자유롭게 올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부사 위치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그 위치가 정해지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8번째 봐보세요. 문장 앞에만 쓰도록 정해져 있어서 다른 곳에 쓰면 틀리는 독특한 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앞에다가 지금 보니까 다른 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5개를 표시했죠. 앞에도 이니셜 써 있죠. 그죠? WA 써 있죠. 그죠? 뭘까요? 지난 시간에 수업 들었으니까 한번 추측해봐서 얼른 써보세요. 10초 줄게요. 써보세요. 왜요? 이렇게 그윽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앞에가 W자는 when 써도 괜찮고 while 써도 괜찮아요. 편안한 거 아무거나 쓰세요. 다 쓰셨어요? when 써도 괜찮고 while. 앞에 when 썼으면 뒤에는 while 쓰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해볼게요. 첫 번째 거 나는 when 쓸게요. when. 외우기 쉬우니까 when. 그 다음에 뭐요? A는 뭐요? after. S는 뭐요? since. B는 뭐죠? because. 그 다음에 W는 뭐요? 앞에를 when 썼으면 지금은 while 쓰면 되고 앞에가 while 썼으면 지금은 when 쓰면 되죠. 그죠? 9번째. 완벽한 문장 앞에 문장인데 그게 완벽하대. 그죠? 그럼 아주 내용도 끝났고 문장도 다 끝난 문법도 끝난 거예요. 완벽한 문장 앞에 완벽한 문장 앞에 when, after, since, because, while 같은 부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문장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부사절이라고 부르죠. 그죠? 부사 뒤에 절이 오면 합해서 부사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 앞에 when, after, since, because, while 같은 부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문장을 우리가 여태까지 부사절이라고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부사가 부사절을 이끈다. 이제 이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끈다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사가 부사절을 이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요. 지금 방금 설명했던 when, after, since, because, while 같은 부사를 문장 앞에 써주는 것을 말합니다. Yes or no? Yes죠, 그죠? 그래서 부사절을 이끈다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그 독특한 부사, 문장 맨 앞에만 쓰는 when, while 같은 단어를 문장 앞에 써줘서 뒤에 문장을 마치 이끄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문장을 이끈다라 그러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사절을 쓰게 되면 그는 부사가 부사절을 이끈 게 되죠, 그죠? 문장 앞에 부사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째요. 부사절만 쓸 때는 내용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Yes or no? yes, 그죠? 부사절만 쓸 때는 내용이 완전하지 못해. 선생님, 들려주시겠어요? 내가 들려줄게요. When 내가 뭐뭐 할 때. When I study, 내가 공부할 때. 내용 이해돼요? 모르겠어요. 역시 모든 부사절은 그 내용이 미비하고 불완전합니다. yes, 모든 부사절은 내용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12번째요. when, after, since, because, while. 내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외우라는 얘기예요. while을 문장 앞에 쓴 후에 그 문장이 겪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무슨 문제를 겪나요? 갑자기 내용이 미완성된 문장으로 바뀌게 되죠.
극복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있죠? 결국은 그 미완성된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결국은 그 뒤에 뭔가 새로운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자, 내가 극복을 해볼게요. When I study. 아까 그까지 했어요. 그죠? 내용이 안 끝났습니다. 불안하죠. 그죠?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뒤에 이 내용을 회복하고 이 내용과 연결된 뭔가를 써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극복해 볼게요. When I study, I use my dictionary. 나는 나의 사전을 사용합니다. When I study, I always eat something. 난 항상 뭔가를 먹어요. When I study, I like to listen to the music.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 When I study, I close the door. 나는 문을 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항상 뒤에 뭔가 내용을 연결할 만한 것들을 써줘야만 그 부사절의 내용이 미비한 게 극복이 되죠. 당연히 문장의 길이, 전체 문장의 길은 어떻게 해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부사절을 쓰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체적인 내용은 길어지게 돼 있어요. 훨씬 내용이 복잡해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문장들이 가능해지죠. 그죠? 그 다음 부사절의 마침표가요. 컴마로 바뀌는 이유가 왜 바뀐다 그랬어요? 마침표가 가진 의미가 뭐죠? 문법도 끝나고 내용도 완전히 마무리된 게 마침표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부사절은 뭐요? 문법은 끝났다 그게 절이니까 그죠? 근데 뭐가 안 끝났어요? 내용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마침표를 빼버려 가니까 또 뭐는 끝났어요? 또 문장은 또 끝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서 합의를 보죠. 니고시에이션 하죠. 어떻게 니고시에이션 하나요? 컴마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요? 모든 부사절은 그 끝이 뭘로 표시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컴마로 표시되게 돼 있죠. 그죠? 그럼 결국 안 찍으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14번째요. 부사절을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영어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각자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혹시라도 문법적인 용어를 듣고 너무 뭐요? discourage. 이거죠.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말란 얘기야. 한번 해볼게요. 부사절을 부르는 이름이 뭐뭐 있었어요? 내가 하는 거 얘기해볼게요. 내용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의존절이라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라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인절이라 그랬던 것 같아. 그거 말고 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부사절 없이도 완전한 뜻을 전달하는 그 뒤에 오는 주절이 있었어요. 걔를 부르는 이름은 뭐뭐 있었죠? 반대 이름도 쓰면 되죠. 그죠? 독립절이라든지 결과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절 같은 용어들이 그 뒤에서 쓰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데서 보게 될 적에 이게 그 말이다 같이 이해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거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아빠절, 엄마절 상관없다 그랬어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사절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없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15번째,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일수록 앞으로 보낸다. Yes or no? Yes, 그죠? 당연하죠, 그죠? 이 발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16번째, 결론절을 모두 앞에 쓸 수 없는 이유. 주절을 모두 앞에 쓸 수 없는 이유. 결론절을 모두 앞에다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어요? 방금 위에서 얘기했죠, 그죠?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으로 보내니까 결론절을 전부 다 앞으로 보내면 다 강조한 거예요, 다 강조.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그죠? 그냥 난 생각나서 그냥 옮겼는데, 꼬지 강조까지 그건 아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앞으로 보내게 되면 너무 다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의 내용이 좀 어색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요. 부사절을 앞에 쓰는 거하고 부사절을 뒤에 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정식일 것 같아요? 부사절을 앞에 쓰는 거하고 부사절을 뒤에 쓰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정식일 것 같아요? 앞에 쓰는 게 더 정식입니다. 드디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강조하고 중요한 것을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앞으로 쓴다 그랬는데 또 지금 방금 뭐라 그래요? 부사절을 앞에 쓴대요. 부사절 앞에 쓴대요. 강조하고 중요한 결론절을 앞에 쓰고 싶은데 또 부사절을 앞에 쓰는 게 또 정식이라는 얘기예요. 드디어 앞자리를 놓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18번째 봐봐요. 영어는 문법을 먼저 하려나요? 아니면 내용을 먼저 하려나요? 영어는 문법을 먼저 하는데 확실한 갈등이죠. 그죠?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일수록 앞으로 보낸다 그랬는데 지금 또 뭐라 그래요? 또 문법을 먼저 하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결국 앞자리를 놔두고 무엇을 먼저 쓸지를 놓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19번째요. 부사절과 주절이 즉 절완과 절투가 그 쓰이는 위치를 놓고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죠. 그죠? 앞자리를 놓고 무엇을 먼저 써냐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강조하고 중요한 것을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또 영어는 문법을 먼저 하려니까 부사절을 또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줘야 되냐는 얘기죠. 영어는 문법을 먼저 하려는 부사절을 먼저 쓰는 곳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절은 항상 뒤에 써야 된다는 얘기요? 그것도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등이 시작이 되죠.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결론절을 먼저 쓰자는 얘기야. 앞에다 먼저 쓰자는 얘기죠. 그죠? 먼저 쓰자. 앞에다 먼저 쓰면 강조한 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 또 돌리지는 못하죠. 그죠? 두 번째 해결책이 뭐죠? 그럼 결국 결론절을 앞으로 돌리지 않고 뒤에다 놔둔 상태에서 걔를 빨리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부사절이 짧으면 짧을수록 걔를 빨리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어떤 문법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나요? 그 해결책 때문에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친다는 문법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부사절을 짧게 줄여서 결론절을 듣지 말자. 그런 노력이 없었다. 그러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치는 문법은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치는 문법은 두 번째 해결책 때문에 생겼어요. 가능한 부사절을 빨리 줄여서, 짧게 줄여서 뭘 빨리 들어요? 결론절 빨리 들으려고. 결론절 앞으로 돌리지 않고도 걔를 빨리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부사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20번 봐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결론절을 빨리 듣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나요? 일단 결론절을 앞으로 돌리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럼 강조한 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어요? 부사절을 짧게 줄이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결론절을 빨리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우리가 부사절을 부사로 고친다는 해결책은 몇 번째 해결책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결론절을 그 위치에 그냥 뒤에 놔두면서 걔를 빨리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좀 줄여보는 거죠. 그죠? 그럼 한번 고쳐보자라는 얘기야. 내가 예문을 적을게요. 여기다가. 일단 처음 건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 오늘 내가 무지 고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While I was cleaning my room, 내가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인 동안에 I listened to the music. 혹시 지난 시간에 미스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잘 생각이 안 난다거나 잘 듣고 다시 빨리 메이크업하도록 하죠. 내가 문법 설명 안 합니다. 문법 설명은 나중에 하고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고쳤던 그 감각대로 고쳐보자는 얘기예요. 일단 찾아야 돼요. 부사절을 얘가 더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얘를 앞으로 돌리지 않고 얘를 빨리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짧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부사절이 짧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사절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사절이에요? 두 가지 사인이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사인이 있죠. 첫 번째 사인이 뭐예요? 부사. 그죠? 얘 사인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사인이 있어요? 커마. 두 가지 사인이 항상 있게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문장은 틀린 거죠. 틀린 거죠. 부사절을 부사로 고쳐요. 그죠? 영어는 반복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단히 싫어하죠. 그죠? 특히 뭐 반복되는 거요? 주어 반복되는 거.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한 문장에 같은 주어가 두 번 반복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를 빼죠. 그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어느 쪽을 빼요? 어느 쪽을 빼요? 다 이제 우리 부사절을 부사로 고친다면 얘를 빼는 거죠. 주어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어 그룹이 남았어요. 벌써 주어를 뺀다라는 거. 이거 문법 맞았어요? 틀렸어요? 벌써 틀렸습니다. 이번엔 무슨 말이겠어요? 문법은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문법은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벌써 줄인다 그랬으니까, 문법은 포기하겠다. 문법 포기했으니까 지금부터 더 빼줘도 어떻게 상관없죠. 문법은 벌써 지금 이 순간에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빼줘도 이제 문법은 소용없는 거예요. 문법은 포기하겠다 이거죠. 대신에 뭐는 유지해야 돼요? 그래도 내용은 유지해야 되죠. 문법도 날아가고 내용도 날아가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거죠. 문법은 포기하겠다. 대신에 뭐요? 내용은 유지하겠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1, 2, 3, 4 중에 어느 게 내용 전달에서 가장 빼도 제일 작게 데미지를 주나요? 비동사이죠. 이건 뭐뭐 동안이니까 빼면은 너무 타격이 크고 클리닝을 빼버리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마이룸을 빼버리면 장소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게 그죠. 그러면 그나마 사라져도 가장 내용상 데미지를 적게 주는 거는 문법은 벌써 데미지 줬어요. 문법은 포기하는 거죠. 그죠? 이걸 빼면 가장 내용상 데미지를 적게 주고 문법은 모르지만은 내용은 좀 알겠어. 뭐 방 청소하는 동안에 그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두 개를 빼기 시작했죠. 읽어볼게요. While cleaning my room, I listened to the music. 이라는 말이 만들어지죠. 근데 다른 걸 고쳐도 그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고치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정해지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패턴이 정해지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부사절을 부사로 고칠 적에 비동사가 보이나요? 반복되는 주어를 지우고 비동사를 지우세요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고쳐도 이렇게 고쳐진 거랑 똑같아요. 다시 반복할게요. 문법 버전으로 말할게요. 부사절을 부사로 고칠 적에 같은 주어가 두 번 반복이 되나요? 주어를 생략하고 비동사를 지우세요.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 여러분이 고쳐보도록 하세요. 시작하세요. 내가 다니면서 쭉 볼게요. 선생님 고치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질문하세요. 이거 다 모르겠는데요. 질문하세요. 이거 고치긴 고쳤는데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세요. 다 다니면서 내가 볼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세요. 시작해보세요.
일일이 쓰지 말고 옆에 쓰지 마요. 옆에 쓰지 말고 이거 쭉쭉쭉 치워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죠? 일일이 쓰지 말고 이렇게 치우세요. 다 써놨잖아요. 내가 거기다가. 파트 2는 하지 마세요. 파트 1만 하는 게 파트 2 하지 마세요. 파트 1만 하세요. 닿았을 때까지 좀만 기다려요.
아이고.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일찌감차고 기다려요, 그죠? 어디가 36개 문장들을 고쳐볼 텐데요. 앞으로 우리 부사절을 부사로 고친다 그러면 모두 이 케이스 안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비동사만 해보고 파트 2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미스테이크 파트 2에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거기 쓴 것 중에 뭐 한다는 얘기요? 틀렸을 거란 얘기요.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봐볼게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I was walking on the street. 내가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I ran into an older friend. ran into가 뭐죠? ran into가 뭐야? 이게 ran이 들어가서 뛰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ran into라는 단어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야. 전혀 뜻밖이죠, 그죠? 우연히 만나다. I ran into, 그죠? 우연히 만나다. 단어 빌딩 익참에 한번 해봐요. 나와 있는 김에요. ran랑 같은 말, 무슨 한 단어 없을까요? encounter. 그죠? 이게 우연히 만나다입니다. 같은 뜻이야. 그래서 I ran into an older friend. 나는, old friend 뭐요? 늙은 친구요? 늙은 친구 아니죠, 그죠? 뭐요? 나이 많은 친구란다. 뭐지? 갑자기 뭐죠? 옛날 친구. 헷갈려. 나이 많은 친구. 내가 피곤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부천으로 출퇴근을 한다고요. 어제 저녁 11시, 혹시 부천 사는 사람 있어요? 오늘도 나중에 부천역으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부천. 네. 11시에 퇴근해서 이제 부천역 12시에 가서 거기가 뭐냐면은 거기 반도체 회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파고다에서 관리하는 반도체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 간부, 상무, 이사지 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영어 커리큘럼 짜주는 것 때문에 이제 가요. 가서 그걸로 퇴근을. 어제 거기 가서 이제 작업하고 새벽 7시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 7시서부터 일해서 여태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계속 말하고 계속 하네요. 장난 아니죠, 그죠? 하다니까, 지금, 하다니까. 그래서 하루, 지금 몇 시간이 많을까?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도 수업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부천역을, 오늘 저녁에 일 마치고 부천역 가야 돼. 태어나 부천역 처음 가봤는데,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잤냐면은, 드림 호텔에서 잤어요. 부천역 앞에 호텔이 그렇게 많아요? 드림, 찾는데 안 어려웠어요. 막 다 보여. 그래서 드림 호텔에 갔어요. 이게 문화적 차이인데, 외국 사람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외국의 호텔이나 모텔에 가게 되면 뭐 물어봐요? How many people? 몇 명이냐? 그 다음에 뭐 물어봐요? 싱글 베드 줄까? 더블 베드 줄까? 또는 샤워실 있는 거 줄까? 없는 거 줄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호텔이나 모텔 가면 뭐부터 물어봐?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반드시 그걸 알아야지 그걸 해결하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적인 충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뭐 물어봐요? 쉬고 가실래요? 주무시고 가실래요?를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역시 물어봐요. 그럼 자고 갈 거야. 그래가지고 5만 원 냈어요. 싸지도 않아요. 5만 원. 오늘 저녁에 또 가요. 부천역 또 가요. 이제 월요일까지 부천역에 살아야 돼. 집 나왔잖아요. 보따리 들고 나왔잖아요. 여기 봐봐야지. 보따리 나왔잖아요. 저때 지금 3일째 집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올드 프렌드, 요거 때문에 그랬어요. 올드 프렌드 뭐야, 이거? 옛날 친구요. 그래서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여기 같은 단어 반복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한 문장 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빼죠, 그죠? 이쪽을 빼겠죠, 그죠? 요거 뺍니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비동사 보여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라지죠, 그죠? 읽어볼게요. While walking on the street, I ran into an older friend. 하면 되죠, 그죠? 새로운 사실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 while이라는 단어는요, while까지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빼고 안 빼고는 여러분이 선정하는데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알아야겠죠, 그죠? 그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사절을 부사로 고치고 나면요, 이 후속 조치를 취해주는 것들이 민감하게 있어요. 잘 기억해 놓도록 하죠. 선생님, 난 안 빼. 헷갈리니까 난 그냥 놔둘래. 놔둬도 괜찮아. 근데 누가 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빼고 싶어서 뺐으니까, 그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도록 하죠. 뒤에 계속 나와요. 나올 때마다 설명할게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we were camping. 우리가 뭐요? 캠핑하고 있는 중인 동안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가 캠핑하고 있는 중인 동안에 we saw a bear. bear가 아니요? bear, 그죠? 발음. 그래서 우리는 곰을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 같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위, 그죠? 표시할게요. 여기 파란색,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반복되죠, 그죠? 같은 거 빼죠, 그죠? 지웁니다. 비동사 보이네요. 부사절을 부사로 고치죠. 저게 비동사 보이면 주어를 빼고, 비동사 빼죠. 삐져야지. 틀렸죠, 이렇게 고치면요. 왜 틀렸어요? 내가 주어 뒤에다 팁 써놓은 거 기억나요? 캠핑 중이었다는 진행형을 꼭 알리고 싶은 상황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캠핑 중이었다는 말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못 뺍니다. 선생님, 왜 못 빼요? 빼면 되지. 근데, 내가 왜 못 빼는지 눈으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공간이 조금 애매해요. 저거 억지로 쓴 거 치워야 된다죠. 치고 설명할게요. 아까워라. 치우고 이따 또 다시 쓸게요. 네.
내가 저기 저 캠프가 들어간 단어를 써볼게요. 문장 부사절을 써볼게요. While we were camping. 하나. 또 딴 거 쓸게요. While we are camping. 하나. While we camp. 그냥 일반 현정을 쓰고 싶어요. 그죠? 그럼 과거형도 쓸 수 있겠다. 그죠? While we am camped. 뭐, 딴 것도 더 쓸 수 있는데, 그죠? 요 정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사절입니다. 요 뒤에는 we라는 같은 공통적인 주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같은 주어니까 지울 수 있어요. 그죠? 지워볼게요. 요 지워볼게요. 지우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으로 써야지. 요 지우면 어떻게 돼요? 위 지우고, 그 다음에, 비동사 했네. 비동사 어떻게 돼요? 얘도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고. 이렇게 돼요. 얘 지우면 어떻게 돼요? 부사절을 부사로 고치면은 주어 위 같으니까 얘 빠지고, 비동사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동사 사라지고. 그죠? 얘 비동사가 없네.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일단 주어가 같은 거는 역시 빠지고.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동사가 안 될 수 있어요? 찬스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죠? ing밖에 없어요. 잘 안 나오네. ing 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가볼게요. 일반 동사 없어요. 그죠? 근데 주어 위가 반복되니까 위 지우고. 캠프, 이게 과거란 말이에요. camped. 요거의 그 본래 동사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캠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ed가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ing 붙이면 되죠. 그죠? 읽어볼게요. 놀랍지 않아요? 다 똑같죠. 그죠? 그죠? while camping. 다 똑같아요. 봐봐요. 고쳐준 우리는 여기에 어떤 시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 그러나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여기에 어떤 시제가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봐봐. 내가 진짜, 난 구체적으로 여기가 과거 진행이었다는 사실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고칩니다. 여기 주어가 사라졌어요. 그죠? 깜짝 놀랍니다.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그 중요한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게 틀려요. 근데 다행히 주어는 조금만 참으면 어디서 그나마 회복이 돼요?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 여기서 사라졌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뒤에 있던 얘기예요.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놀라게 해서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 뒤에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는 게 있죠.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뭐가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시제. 영원히 사라집니다. 시제는 다시 복귀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올라가봐요. 두 개가 사라지고 나면 요 뒤에가 써라는 과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앞쪽이 실제로 지워야 돼. 지웠어요. 이 앞쪽이 얘가 과거니까 앞쪽이 과거 진행형이었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과거형이었거나 아니면 과거 완료형이었거나 뭐 이쪽 과거 계통의 단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정확하게 과거 진행형이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제는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물어볼게요. 부사절을 부사로 고치는 게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부사절을 부사로 고치는 거 배우고 나면 이걸 언제 고쳐야 될지, 이거 어떻게 고치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감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부사절을 고칠까 고치지 말까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야?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게 내가 고치고 싶지 않으면 안 고쳐도 괜찮아요. 남들 다 고친다고 따라할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이게 중요해. 그러면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while까지도 빼줄 수 있습니다. 만일 뒤에 게 없다면요. 근데 지금은 손을 대서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When the students were taking a test. 그들이 학생들이 시험 보고 있을 적에 they used their dictionaries. 그들이 그 사전을 사용을 했어요. 요 뒤에가 they죠. 그죠? they네. 그죠? 이 앞에는 뭐? students. 그죠? 그러니까 얘도 they 여럿이 말하는 거고 students 얘도 여러 명 말하는 거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주어 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지우죠. 그죠? 그 다음에 비동사 있네요. 비동사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비동사를 지워. 비동사 왜 지워요? 내용에 가장 데미지를 적게 지웁니다. 읽어볼게요. When taking a test, they used their dictionaries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쓰면 틀렸죠. 그죠? 읍스? 왜 틀렸어요? 갑자기 눈이 막 어떡해. 왜 틀렸을까요? 봐봐요. 고쳐준 우리, 나하고 우리끼리는, 그 다음에 방송을 듣는 학생들은 뭘 알아요? 이 they가 the student라는 걸 알아요. 우리끼리는 알아요. 그러나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 they가 the student였는지, the man이었는지, the woman이었는지, the groups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they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they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the students라고
여러분이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사라진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거를 보는 사람은 뭐가 사라졌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시제, 뭐 그거는 포기한다 쳐요. 그죠? 그러나 내용은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는 게 좋죠. 그죠? 더 스튜던트는 뭐 우리끼리는 알지만 딴 사람 모르니까 더 데이가 뭔지 뒤에다 써줘야 바르게 고쳤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가볼게요. 가기 전에 설명할게요. when요. 이렇게 써도 또 틀려요. 그래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죠. when이 들어간 부사절을 부사어로 바꿀 적은요. 이 when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양으로 바꿉니다. 바뀌어집니다. on 또는 뭐요? upon으로 바뀌죠. 그죠? 뜻밖이에요. 좀 하나 알만하면 또 다른 예외가 생기고 하나 알만하면 또 다른 예외가. 역시 부사절을 부사로 고치는 건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On taking a test, the students used their dictionaries. 또는 upon taking a test, the students used their dictionaries. 두 가지 choice가 있죠. 그죠? 읽어볼게요. While 뭐하는 동안에 Kathy was sitting next to me. Kathy가 내 옆에 앉아있는 동안 next to는 뭐냐면은 내 옆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거의 붙어있는 수준에 가까이 앉아있는 거를 next to라 그러는 거예요. Kathy가 내 옆에 앉아있는 동안에 she, 그 여자는요 silently 조용히 looked at me.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looked at은 뭐요? 좀 집중해서 바라본 거를 look at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집중 안 하고 하고 바라보는 걸 뭐라 하죠? 그거 see 한다 그러는 거야. look at 하면 우리가 나를 보세요를 영어로 뭐라요? look at me 봐. see me 안 그러잖아요. look at me. 나를 좀 관심 있게 봐보세요. see는 그냥 관심 없이 봐. 내가 밖을 이렇게 여러분 뭐 쓰세요. 그리고 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see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가다가 어떤 사람이 탁 넘어지는 걸 봤어요. 그거 재밌잖아요, 그죠? 그럼 그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look at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고칠게요, 그럼요. 반복되는 거 봐야 되는데. Kathy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야. Kathy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자 이름인데 여기 she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Kathy를 지우죠, 그죠? 비동사다, 그죠? 비동사 지우죠, 그죠? 읽어볼게요. While sitting next to me, she silently looked at me. 하면 틀리다 그랬어요, 그죠? 왜 틀려요? 우리는 Kathy가 사라진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she가 Kathy인지, 수잔인지, 바바란지, 릴리인지, 릴리 가면 안 되는데. 그게 다난지, 알 수가 없다는 알 수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she가 아니고 뭐 써줘야 돼요? Kathy. 써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잘 고쳐준 케이스죠. 그죠? 여러분이 고친 다음에 내가 지금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보라는 얘기는 이러한 부연적인 것들이 혹시 놓치는 게 있나? 자꾸 보라냐. 캐시는요, 그런 거 말갈량이 삐삐 알아요? 캐시, 그 이미지가, 이름마다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버라 그래요. 바버라 그러면 무슨 느낌이, 그죠? 바버라 그러면 느낌이 날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있죠. 그죠? 벌써 사샤 이름도 이렇게 아주 지적일 것 같아요? 야할 것 같아요? 봐봐. 이 이름에 뭐 실려진 그 느낌들이 있다고. 캐시는 뭐냐면, 이거 말갈량이 삐삐. 이렇게 막 새침대기 같으면서도 약간 지적인 면이 흐르는 거예요. 캐시. 말갈량 삐삐 알아요? 옛날에, 근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기보다 나이가. 말갈량 삐삐 나 어릴 때보다 나 어릴 때. 말갈량이 삐삐, 그 다음에 뭐 요술공주 민키, 개구리 왕눈이. 그죠? 그 다음에 삘리리. 잊을 수 없죠. 개구리 왕눈이. 그 다음에 뭐 다 그런 거 할 텐데. 그 다음에 코난 이런 거 같은데. 근데 그거 막 끝나고, 요술공주 민키 끝나고 막 돌면은 뭐냐면, 모이라 꿈동산. 달려온 어린이들 한 잔이. 그 다음에, 그 노래 기억이 나네. 근데, 말갈량 삐삐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동갑, 그죠? 말갈량 삐삐 어떻게, 모르죠? 말갈량 삐삐 알고, 그죠? 말갈량 삐삐 알만한 나이가 없다, 여기. 말갈량 삐삐 알고, 그죠? 말갈량 삐삐 알만한 거 없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정말 몰라요? 모른다고. 말갈량의 삐삐 뭔지 모른다고요. 그쵸. 근데 아까 안다 그런 사람 누구야? 말갈량 삐삐 뭐냐면은, 그, 빨간 머리에다 이렇게 머리 든, 알아요? 했어요, 여러분들 때도요? 그래요? 딴 것도 하고 황금박지는 안 했지? 황금박지도 했어요? 우리랑 또 비슷한 그래요? 달려라 본게요. 달려라. 봐봐, 거기서, 서부서는 차돌이. 봐봐, 거기서 무너진 거지. 난 개인적으로 요술공주 미키를 아주 좋아했다고. 왜냐하면 요술공주 미키는 그게 꼭 3번 변하는데요. 첫 번째 변할 때는, 어릴 때 보면서도
좀 야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요술공주 민키가 변할 때는 항상 빨갛게 변해요. 뽀로로 그러면서 항상 빨갛었어요. 그쵸? 그 어릴 때 그거 보면서, 야하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좀 자주 변했으면 싶었는데, 근데 항상 보면 첫 번째는 제대로 변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약식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변한다. 아니요.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요술공주 민키처럼, 요술공주 민키인데, 그 말갈량이 삐삐처럼 그런 그 빨강 머리에 그렇게 새침뜨기 같으면서 꼭 귀엽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약간 지적인 면이. 그런 걸 우리가 캣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잔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수잔요. 수잔은 수잔은 좀 이렇게, 뭐 얘기해도 뭐 잘 받아주고, 이해심이 깊고, 뭐 그런 느낌. 남자 이름 뭐가 케네디. 이름이 벌써 케네디로 시작해. 그건 뭐요? 벌써 분위기가 벌써 그쪽. 기죠. 이쪽 보면 돼요. 이름이 에드워드. 걔 요즘 안 나와, 이제. 에드워드. 에드워드는 느낌이 뭐요? 얘는 벌써 분위기가 벌써 변호사, 뭐 이쪽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은 어떤 분위기요?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 이쪽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름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영어도 역시 이름에 따른 선입견이 많다. 내가 내 친구 소개, 이름이 민규예요. 한해는 개고, 한해는 이름이 만득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관심이 가요? 이렇게 봐봐요. 이름이다. 이렇게 그렇다고 그때. 네, 나 여자친구 소개해줄게요. 여기 하나는 이름이 제니예요. 근데 하나는 이름이 3월이에요. 누구나 그래. 봐봐. 이게 이름에 따른 나름대로의 선입견들이 있어요. 유달리 이름 이쁜 사람 의심해 볼 만해. 본래 그 이름 아니죠, 그죠? 우리 중간에 바꿨어요. 캐티 그래. 그러면 여기 아까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주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 내가 사라진 정보에 대해서는 꼭 뒤에 가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while I was reading a book, I fell asleep. 내가 책을 보고 있는 중인 동안에 내가 잠들어 버린 거야. 반복되죠, 그죠? 그럼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비동사 있으면 쉽다 그래서 지우고. 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나요? 혹시라도 아까 내가 while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냥 빼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죠, 그죠? 그 다음에 while reading a book, I fell asleep 또는 그냥 reading a book, I fell asleep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because 뭐뭐 때문에 she was extremely happy. 그 여자가 극도로 행복했기 때문에 she kissed everyone around her. 그 여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키스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복되는 거 있어요? 눈에 보이죠, 그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 뒤에 하나 있죠. 반복되는 거 있어요. 반복되는 건 빼주죠, 그죠? 여기 하나, 그죠? 얘를 씌워줄게요, 그죠? 비동사 있어요. 비동사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동사에서 빼주죠, 그죠? 읽어볼게요. Because extremely happy, she kissed everyone around her. 라고 고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자꾸, 그다음에 because는 because까지도 빼줍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놔줄래요. 놔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빼주는 케이스가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Extremely happy, she kissed everyone around her. 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되게 어색하죠, 그죠? 이런 말 안 들어봐서 그래. 그게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because일 땐 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비동사 빼준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비동사 빼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 was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빼고 extremely happy라고 말을 시작하려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다 빼줄 적에는 이 비동사를 한번 살려보자 해서 또 be라고 써놓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동사가 사라져요. 동사가 저리 구로 변한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눈에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ing로 바꿔요. 그래서 being extremely happy, she kissed everyone around her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일에 글을 읽을 적에 부사절을 부사어로 고친 그 케이스를 보는데 만일에 being으로 시작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100% because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빼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being으로 쓰는 케이스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Being extremely happy, she kissed everyone around her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아이들은 키스하는 거 좋아합니다. 되게 키스 많이 하고 가볍게. 그다음에 영화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나도 미국 가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기 남자친구가 속을 새겨 가지고요. 자기 그냥 친구한테 가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친구가 너 마음이 아프겠다고 안아주니까 그 안에서 울어요. 헷갈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안 헷갈려? 괜찮아요, 그래도? 헷갈립니다. 근데, 그래서 새해, 해피 뉴 이어 할 때, 그죠? 새해 가면 파티 같은 거 하면, 거기 가면 이제 해피 뉴 이어 따라라랑 소리 나고 불이 착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뽀뽀하죠, 그죠? 가볍게 뽀뽀하는데,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요. 그래도 뽀뽀하고 그래요. 근데 한번 가볼만 해요, 그죠? 근데 좀 비싼데요. 근데 그런 문화 쪽으로 여러분이 혹시 가시게 되면 자꾸 접해보면 좋고.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나는 이 카드 놀이를 전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가면 이제 무조건 슬롯 머신 한다고, 이렇게. 근데 땡기는 게 아니고, 땡기는 것에서 뭘로 바꿨냐면요. 동전을 넣어서 땡기는 속도보다 어떻게, 누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래가지고 다 버튼으로 다 바뀌었어요. 땡겨도 되는데 버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0불을 가져가면은 땡기는 거면 20분을 넣을 수가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10분이면 끝나요. 결국 돈을
더 많이 쓰도록 만들어서 호텔은 그만큼 돈을 벌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동전을 바꿔서 땡땡땡 넣었는데 지금 바로 지폐를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빨리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난 카드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슬롯 머신한데 거의 땁니다. 거의 따요. 거의 따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 가서 이 동전 바꿔주는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어디가 잘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할머니가, 저기가 좀 괜찮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해봤는데 진짜 나왔어요. 뭐 다만 50불으로 나왔으면 그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팁을 주는 거야. 뭐 5불인 10불인 줘.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여기도 한번 해보라 그래. 거기도 한번 해. 그거 또 나왔어요.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어요. 근데 뭐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할머니 어디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동전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가 좋대. 근데 거기서 777, 그러니까 거기서 2,500불이 나왔어요. 한국 돈 30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한 200불을 팁으로 주니까 할머니, 저기도 해보래. 거기서 또 한 번 700불.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한 5,000불 정도 딴 적이 있었어요. 아주 운이 좋았죠. 그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그대로 별로 갈 일이 없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때 많이 땄어요. 그런데 이제 매번 따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가서 하되,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호텔에 가서 호텔 안쪽에 그 슬롯 머신이 잘 터질까요? 아니면 호텔 문 입구에 있는 슬롯 머신이 잘 터질까요? 당연히 입구죠. 그죠? 왜냐면 가능한 손님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호텔 입구에 들어간 김에 돈을 넣었는데 딱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넣는다고. 그죠? 그럼 다 잃었어요. 그럼 다시 자꾸 어디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따고 떠나려면 입구에서 따고 빨리 다른 데로 옮기면 돼요. 그럼 그것 한 가지 방법이라. 물론 호텔 측이 그거 계산 안 했겠어요? 물론 다 계산을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호텔에 그 갬블장 가면 없는 게 있죠. 뭐 없어요? 시계 없죠. 절대 시계 없죠. 그죠?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계 없어요. 또 뭐 없어요? 방음 장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소리가, 돈 떨어진 소리가 호텔 방에 올라가면 다 들리는 거야. 잠을 못 자. 다 결국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있는 게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카펫 봐서 카펫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계속 눈을 자극해서 일정한 흥분 상태를 유지해 놓는 거야. 눈이 피곤하면 안 돼요.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띵띵띵 돈 떨어진 소리 있죠. 그죠? 그게 괜히 그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뭐 띠르릉 소리 나도 축하합니다. 이런 소리 나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띵띵띵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 소리는 한번 들으면 6개월 동안 머릿속에서 안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소리, 거기다 그거를 놔둔 거. 돈만 떨어져도 그 소리가 머릿속에 들리는 듯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하여튼 돈 벌기 위해서 아주 그러니까 돈으로 어디까지 처발라 놓으면 어디까지 처발라 이게 라스베가스인데 여기 꼭 가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내가 뭐 놀러 가보라는 거 아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전공이 음악,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무대 디자인, 음향, 그 다음에 의상 쪽이라면요 꼭 라스베가스 그 쇼를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쇼를 이렇게 서열로 매기면요 1번서부터 7번까지가 라스베가스에 있을 정도예요. 대단히 쇼 문화가 발달해. 쇼 하나 만들기 위해서 340억이라는 돈을 투자합니다. 쇼 하나, 2시간 반짜리 쇼 하나 만들려고. 그 전문성을 한번 보고 내가 걔네들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걸 우리가 좀 가서 배울 만해요. 그래서 그 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3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주 전문성 있게 만들어요. 결국 그걸 보는 사람이 결국 뭐 받게 돼 있어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라스베가스면 어떤 머리에 뭐가 생각나요? 뭐 스트립 쇼라든지 뭐 여자들 옷 벗는 거, 남자 옷 벗는 거, 옷 벗어요. 그런데 그게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어요. 근데 거기 가게 되면은 여자들 스트립 쇼 하는 데가 많은 게 아니고요. 남자 스트립 쇼 하는 데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거기 가면은, 너무 좋죠, 그죠? 그럼 남자들에서 비속 고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보이 보면 막, 멋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근육적으로 잘생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스트립쇼를 하는 게, 돈만 한 2불, 5불 주면 그 앞에서 어떻게, 춤을 막, 환상이죠.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이 같이 놀러 가면은, 우리 같이 갔던 유학생 여자애들이 가서 막 재밌다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에 유명한 데죠. 그리고 영어 공부하면서 한번 그런 데 가봐야지라는 그런 희망조차 없으면 그죠. 그렇지 않아요. 꼭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 전공이 호텔 매니지먼트라든지 호텔 쪽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유니버시티 오브 라스베가스 그죠. 실습으로는 넘버원이죠. 그죠. 넘버원이죠. 그다음에 혹시 그 컨벤션 매니저 하고 싶은 사람, 외국에 바이어드가 오면 그 바이어들이 모든 상품을 놓고 전시할 적에 도와준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은 유니버시티 라스베가스. 세계에서 가장 큰 쇼가 거기서 1년에 몇 차례 열리잖아요. 매직 쇼라 그래요. 열리죠, 그죠? 근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실습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퍼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거기 가서 지금 한국에서 60학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로 전학하기가 수월합니다.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하다고 봐요. 그건 그래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 얘기 마무리 짓게요. 어떤 여자가 됐어요. 땡땡땡땡 소리가 나더니 큰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한 2, 3만 불 딴 것 같아. 여자가 막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축하합니다. 잘했다 그러죠. 근데 그 여자가 돈 딴 걸 보는 같은 줄에 있는 나는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죠? 왜 같은 줄에 있는데 쟤는 되고 나는데. 나 거기 때려 왔거든. 근데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 키스하기 시작하는 게 막 흥분했으니까 막, 뽀뽀해줘, 뽀뽀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로 내 앞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좀 아까웠어요. 한 번만 더 없는 게. 그래서 이게 근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실제 있었던 일, 이게. 내용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요. She kissed everyone around her. 그 여자 주변에 있는 모두한테 키스했어요, 그죠? because 들어갈 거는 뭐요? 바 빼주거나 being을 써주는데 여러분이 글을 볼 때 만일에 being이라고 시작한 부사구 글을 보게 되면 because라고 생각하면 거의 99% 맞아요. Because I'm not studying now. 내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I can't take a rest. 나는 뭐요? 쉴 수 있어요. take a rest가 쉬다라는 얘기요. 반복되는 거 있어요? 아예 반복되죠,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잘 살펴보면 여기 있죠? 뭐 주어지나요? 예, 주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문장을 썼는데 지금 부정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not이 들어가면 부정이잖아요. 물어볼게요. 영어는 문법을 먼저 알린다 그랬어요? 내용을 먼저 알린다 그랬어요? 문법을 먼저 알린다. 지금 이게 부정문이라는 문법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부정문을 알리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영어에서요? not입니다. 그러면 그 not을 앞에 써주겠어요? 중간에 써주겠어요? 뒤에 써주겠어요? 당연히 앞에 써주죠. 그죠? 앞에 써. 그건 한번 보자는 얘기거든요. 비동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동사 쉬운 얘기죠? 연애. 그럼 지워볼게요, 그럼요. 그냥 앞에 써졌네. 그죠? 이렇게 쓰면 되네. Because not studying now, I can't take a rest. 그죠? 부정문으로 바뀌었다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시키는 대로 지워지고 비동사 지우면 돼요. Because는 뭐요? Because마저 빼주니까 어떻게 해요? 빼줄 수 있죠. 그럼 읽어볼게요. Not studying now, I can't take a rest. 그죠? 그래서 혹시 그 때문에 당황했을까봐 하는 얘기. 일단 부정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not인데 앞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놔둬. 혹시라도 여러분이 만일에 고쳤는데 not이 중간에 들어가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로 빼야 돼요? 앞으로 빼야 됩니다. 내가 이 설명을 왜 할 것 같아요? 이따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일단 내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일단 문법을 먼저 하려니까 이 not이라는 부정문이라고 하면 얘를 먼저 앞에 써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뒤에 나오는 거 전부 다 부정문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Because she was unable to help me. 그 여자가 나를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도와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she called my brother. 그 여자는 my brother를 불렀습니다. 일단 because 빼준다 그랬으니까 지워볼게요.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she 반복되죠. 그죠? she. 얘 지우고. 비동사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비동사 빼주면 되네. 그죠? 지우고. 읽어볼게요. unable to help me, she called my brother. 하면 되겠다. 그죠? 역시 조금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was 있었죠. 그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being. 얘가 was의 비동사 아니야, 그죠? 비동사의 본래 형태, 본동사가 뭐예요? be 아니야, 그죠? 요렇게 놔두면 동사니까 동사가 안 되게 하려고 ing를 붙이죠, 그죠? 그래서 being unable to help me, she called my brother 하면 돼요. 이거 선생님, 요거 because를 또 빼줄 수 있다 그래. 내가 빼주면은, 선생님, 얘가 because인지 딴 거였는지 while도 빼준다며, 그죠? 왜 because인지 while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being이 보이면 거의 because라고 보시면 거의 99.99%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요. When the kids were playing outside, they were wearing uniforms. 그들이 유니폼 입고 있었어요. 밖에서 놀 때. when이다, 그죠? when이다, 그죠? 차, 조심하세요. on, upon. 그 다음에 the kids were playing. 여기서 kids, 여기 s 붙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they. 요 kids를 they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우고.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그죠? 지워준 우리는 더 키즈가 사라진 줄 알아요. 그러나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 데이가 더 키즈였는지, 더 칠드런이었는지, 더 맨이었는지, 더 스튜던트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키즈라고 써줘야 바로 고친 거죠, 그죠? 비동사는 지우면 되죠. 읽어볼게요. On playing outside, the kids were wearing uniforms. Upon playing outside, the kids were wearing uniforms. 그죠? 읽어볼게요. Before, 이게 상당히 트리키합니다. 고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Before the patient was released. 이게 뭐냐면, 이거 항상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patient가 뭐죠? patient 환자. 그러니까 환자가 was released 된다는 얘기는 환자가 태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환자가 태어날 적이요. 의사가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피 검사 다 해보고, 다 검사 다 해본 다음에, 태어나도 좋습니다라고 허락을 해야 태어나죠. 그죠? 근데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혼자 엑스레이실 가서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자기가 피 검사 다 해보고, 나 태어나야 되네. 그리고 아니잖아요. 결국 환자가 태어난다는 얘기는요, 항상 뭘로 쓰셔야 돼요? 항상 수동태라는 걸 써야 돼요. 선생님, 수동태가 뭐죠? 해석이 뭐로 되냐면, 해석이 당하다, 봤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태어남을 당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한국말이 어색하니까 그냥 태어나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들어볼 적에는 환자가 자기가 알아서 태어나는 것 같아. 근데 영어로는 항상 태어남을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 허락을 해야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수동태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 항상 그 뒤에 ed가 보이는 단어가 있다는 게 수동태의 특징입니다. 이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나올 때 되면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뒤에. 그다음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He had to. 그는 뭐 해야 돼요? had to. 뭐뭐 했었어야 하면 됩니다. sign a hospital form. 병원 양식에다가 사인을 했었어야 된다는 뜻이야. 고쳐볼게요. 이 페이션트를 히로 볼 수 있어요? 이제 흰지 잘 몰라요. 그죠? he 쓸 수 있고 she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걸 she라고 생각해. 아, 그럼 그냥 놔두면 되지. 그죠? 그럼 안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같은 he로 보자 이거야. 그럼 이제 지울게요. the patient를 지웠어요. 그죠? 지워진 우리는 여기에 the patient가 사라진 걸 알아요. 그러나 이거를 처음 본 사람은 여기에 the patient가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써줘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 he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요? the patient라고 써주면 되죠. 그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됐네. 비동사 있다, 그죠? 비동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동사까지 지우죠, 그죠? 읽어볼게요. Before released, the patient had to sign a hospital form. 이라고 하면 돼요.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요. 부사절을 부사로 고친다는 얘기는 문법은 이미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문법 완전히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고 싶어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까 앞쪽에 내가 환자가 태어나는 거는 반드시 어떤 형태의 문법으로 쓴다 그랬어요? 수동태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수동태인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쪽이 그나마 수동태였다는 걸 어떻게든지 얘기해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동사적인 PP네. 그죠? 그래서 being released라고 해주면은 앞쪽이 어떻게 해요? 앞쪽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동태였다라는 느낌은 그나마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being을 써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아까 being 쓰는 거하고요, 그죠? 여기요, 그죠? 여기 being 쓰는 거하고 여기 being 쓰는 거 어떻게 구별하죠? 아주 쉽죠. 그 뒤에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뒤에 단어가 뭐요? released가 즉 ed가 붙은 과거 형태, 영어 문법 용어로 쓰는 과거 분사라고 그러는 형태의 단어가 오면 얘는 앞쪽이 틀림없이 수동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고치면은 잘 고친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Before Tony and Jack, 토니하고 잭이 뭐 하고 있어요? were selected, 이렇게 선택됨을 당하기 전에, they were tested, 그들은 시험을 받았어요. several times, 여러 번 시험을 치렀습니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보면은 토니하고 잭이 뭐야? 선택당하다 그래서 또 수동태 아니야, 그죠? 내가 이걸 나란히 쓴 거는 이 내용을 반복해서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그 수동태로 반복이 됐고, 여기 they이고, 토니하고 잭이 두 사람이니까 어때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니하고 잭을 지워요. 지워준 우리는 여기하고 토니하고 잭이 사라진 줄 아는데요. 딴 사람 모르니까 써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토니 앤 잭. 안 나와. 토니 앤 잭이라고 써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은, 누가 봐도 여기에 사라진 게 토니하고 잭인지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동사까지 빼줘도 상관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Before selected, Tony and Jack were tested several times. 라고 하면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맞아요.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뭐요? 이게 앞에 게 수동태였다라는 걸 너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건 써주자. 그래서 앞에다가 다시 being이라고 써줘요. 잘 안 나왔습니다. 좀 세게 쓰자. being, 그렇지. being 쓸래? 왜요? 소리요? 약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안 그러는데. being selected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 정확하지 않을지언정 앞에는 뭐요? 앞에 게 그나마 수동태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설명을 할게요. 그럼 봐봐요. 앞에 게 수동태인 건 알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과거 수동태였는지 현재 수동태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부사절을 부사구로 왜 고쳐요? 그나마 부사절 짧게 고쳐보려고요. 그나마 부사절을 짧게 고쳐서 부사구로 쓰고자 하는 이 와중에, 그죠? 뭐타로 헷갈리게, 어차피 정확한 문법을 전달 못할 바야 뭐타로 being을 쓰냐, 이거야. 빼주자로 말하죠. 그죠? 결국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읽을게요. Before released, before being released. Before selected, before being selected.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being을 빼주는 어차피 정확한 시제를 전달 못할 바야 뭐 굳이 노력을 하는 얘기야. 구로 고친다는 얘기는 부사절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복잡하게 뭐 남겨두는 얘기야. 다 빼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being까지 빼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